50이 넘어서도 식탁에서 이 일을 계속한다면 가정의 평안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날은 되게 큰 사고가 있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닌 듯한 저녁 한 끼, 그 밥상 위에 말 한마디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래요. 요즘은 다들 피곤하니까요. 맞습니다. 바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바쁨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쁨 속에서도 서로를 살려주는 집이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를 찌르는 집이 있습니다. 차이는 아주 작은 데서 나옵니다. 바로 밥상에서 무엇을 꺼내느냐입니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려놓는 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상은 말하자면 작은 의식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죠.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아직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길 바란다면 밥상을 해결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살림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집에서 밥상이 어느새 회의실이 되고 재판정이 되고 어떤 날은 전쟁터가 됩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얼굴이 굽고 국을 한술 뜨기도 전에 누군가 한숨을 쉬지요. 그리고 그 한숨 뒤에는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 지난 잘못 이야기, 남과 비교하는 이야기. 나는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식혀버리는 세 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밥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칼이 되어 사람을 베는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에 뭐가 이렇게 나갔어? 그렇게 쓰면 남는 게 있니? 누가 벌어서 누가 쓰는데? 이런 말이 밥상에서 오가면은 그 순간부터 음식은 밥이 아니라 계산서가 됩니다. 밥상은 원래 따뜻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는 따뜻함을 숫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숫자는 차갑습니다. 차가운 숫자가 밥상 위에 올라오면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습니다. 그날 밤의 말이 며칠 뒤에도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지요. 내가 이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나? 나는 늘 평가받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사람은 밥상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늦게 들어오고 먼저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정이 깨지는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는 과거의 잘못, 오래된 상처입니다. 너 그때도 그랬잖아. 내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모양이지. 밥을 먹으면서 상처를 꺼내는 건 마치 따뜻한 국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은 잠잠해 보여도 기운이 확 식어버립니다. 밥상은 사람의 배를 채우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거를 끌어올려 상대를 붙잡아두면 상대는 숨을 쉴 곳이 없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때로는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숨 쉴 자리를 남겨주는 일입니다. 밥상에서 과거를 들추는 순간 우리는 가족에게 그 숨 쉴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셋째는 비교와 체면입니다. 남의 집에는 벌써 승진했더라. 누구네 남편은 주말에도 가족이랑 여행 다니던데 내 형은 이 정도는 했어. 이런 비교는 대개 사랑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로 포장되지요. 하지만 비교의 본질은 상대의 마음을 작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비교를 들은 사람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특히 50 이후의 삶에서
사람은 이미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밖에서는 참아야 하고 사회에서는 평가받아야 하고 나이 들수록 자존심을 세우기도 어렵지요. 그런 사람이 집에 돌아와 밥상에서까지 비교를 듣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거창한 교훈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밥상에서의 작은 절제로 지켜집니다. 돈 이야기는 돈을 정리할 자리에서 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는 둘만 있는 조용한 시간에 다루십시오. 비교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밥상은 가족을 살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밥상 위에서 서로를 꺾어 일어들면은 그 순간부터 가정은 천천히 병이 듭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당신은 이제 집안의 기운을 책임지는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은 뜨겁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따뜻하게 잠잠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은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무섭게 가정을 흔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밥상을 다시 평안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필 밥상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옛날 이야기를 끌어올리고 남과 비교를 시작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악애보다 조급함과 불안이 더 많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말들은 출구를 찾지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말해라는 심리로 밥상에 올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있습니다. 밥상은 말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숨을 살려주는 자리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많습니다. 조금 상처받아도 다음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을 넘으면 다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상에서의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깊이 바뀝니다. 나는 이걸 기운이 얇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기운이 얇아진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은 칼처럼 들어갑니다. 그 칼이 가장 쉽게 드나드는 문이 바로 가정의 밥상입니다. 밖에서는 다들 체면을 지키니까요.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무심하게 던지는 말이 더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돈은 생활의 기둥입니다. 현실이니까요. 돈이 없으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많은 남편과 아내가 돈을 말합니다. 절약해야지, 미래를 대비해야지. 이것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밥상에서 돈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밥을 먹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이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씹어넘기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려 하지요. 그런데 그때 얼마 썼어? 왜 그걸 샀어?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몸은 받는 상태에서 갑자기 방어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입은 씹는데 마음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밥이 목에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집을 많이 봤습니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이 없어지고 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어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정말 가난했던 시절 그 집은 반찬이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어른은 늘 식구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면 아내와 조용히 장부를 펼쳤지요. 누가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 앞에서 말하지 않으세요? 알아야 절약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만큼은 이 집이 안전하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안전한 기운이라는 뜻이었지요. 다음은 과거의 잘못, 옛날 상처입니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오래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만만한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 특히 밥상은 사람의 감정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억눌린 기억이 슬쩍 올라옵니다. 게다가 밥상은 관객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에도 아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의 말에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공개 재판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다 같이 있을 때 말해야 이 사람이 도망 못 간다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그 순간 해결은 멀어집니다. 밥상에서 상처를 꺼내면 상대는 대화가 아니라 수치를 느낍니다. 수치는 마음을 닫게 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상처가 반복되는 걸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연입니다. 하지만 어른이라면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상처는 때와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밥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실이 아닙니다. 밥상은 마음의 체온을 올리는 난로 같은 자리입니다. 난로 위에 얼음을 올려놓으면 잠깐은 녹을지 몰라도 방 전체가 서늘해지지요. 마지막으로 비교와 체면입니다. 비교는 대부분 걱정에서 출발합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압박이 큽니다. 나는 그 문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압박을 가족에게 그대로 옮겨오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가 됩니다. 밖에서 평가받고 들어온 사람에게 집에서 또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숨을 쉬겠습니까? 비교는 상대를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대개는 자존심을 깎고 관계를 깎습니다. 자존심이 깎인 사람은 처음에는 웃는 척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진 마음은 결국 식탁에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결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돈, 과거, 비교, 이것들은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상 위에 올리는 순간 중요함이 독이 됩니다. 밥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기보다 문제를 함께 견딜 힘을 기르는 자리입니다. 힘이 생기면 문제는 나중에 해결됩니다. 힘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기 전에 관계가 무너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밥상 위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내고 왜 중년 이후에는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무엇부터 바꾸면 밥상이 다시 집의 심장이 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이 넘으면 사람은 어느새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집 안에서 마음이 갈 곳을 잃는 가난이라는 것을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함께 살아도 혼자인 듯한 느낌, 그 외로움은 대개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저녁 밥상 앞에서 또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이 쌓이면서 옵니다. 나는 상담실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많은 중년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자식도 키웠고 집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딘가 지쳐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평가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상사 눈치 보며 참고, 사회에서는 체면 지키며 버티고,
길에서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돌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밥상에 앉자마자 얼마 썼어? 너는 늘 그랬지. 남들은 다 하는데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히 어머니들, 아내들은 말하지 않는 상처가 많습니다. 반찬을 만들며 참았고, 설거지를 하며 참았고, 자식 걱정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밥상에서 한마디가 날아오면 그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버지들, 남편들도 말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은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지요. 그 상태에서 밥상에서까지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말이 줄고 웃음이 줄고 어느 날부터는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무심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정은 거창한 사랑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작은 안정감으로 유지된다. 밥상은 그 안정감을 만드는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돈을 재고 과거를 들추고 비교를 꺼내면 밥상은 안정감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로 바뀝니다. 불안이 습관이 되면 가족은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피한다는 건 마음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집도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집안의 평화는 말을 더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 말의 칼날을 거두는 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늘 가정은 고치기 전에 먼저 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밥상은 고치는 자리보다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려놓아야 대화도 됩니다. 살려놓아야 해결도 됩니다. 그러니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른이 먼저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돈 이야기는 시간을 옮기십시오. 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밥상에서 꺼내는 순간 돈은 현실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그러니 약속을 하나 정해보십시오. 돈 이야기는 식사 중에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식사 후 차 한 잔 앞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질문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썼어? 가 아니라 이번 달은 우리가 조금 숨이 가쁘네. 같이 정리해 볼까? 라고요. 돈을 말할 때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함께 버팀이어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은 장소를 비우십시오. 밥상은 증거를 들이대는 법정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누군가를 몰아세우면 상대는 반성보다 수치를 느낍니다. 수치는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면 이렇게 한 문장만 남기십시오. 그 이야기는 우리 둘이 따로 하자. 이 한 문장이 밥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따로 이야기할 때는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현재의 선택을 묻는 쪽이 좋습니다. 너는 왜 그랬어? 보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 사람을 살립니다. 셋째, 비교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멈추십시오. 비교는 대개 걱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상처로 끝납니다. 특히 남들은 다 한다는 말은 가족에게 너는 부족하다는 낙인을 찍습니다. 비교하고 싶어질 때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네가 조금 나아진 게 보여. 요즘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은 가정의 기운을 따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상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건드릴 때가 있지요. 그때 어른이 할 일은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내리는 것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 얘기는 밥 먹고 하자. 만약 상대가 계속 몰아붙이면 더 낮은 목소리로 오늘은 조용히 먹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어른의 기술입니다. 50 이후의 평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밥상에서 칼을 내려놓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밥상은 해결의 자리가 아니라 쉼의 자리가 되게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집의 숨결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장면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고 반찬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 따뜻한 밥, 그 평범한 것들 앞에서 가족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복을 쌓고 있는 집입니다. 나는 복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모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지는 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주 거꾸로 합니다. 밥상에서 돈을 따지고, 밥상에서 지난 일을 들추고, 밥상에서 남과 비교하며 체면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 밥은 들어가도 마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평안이 아니라 단절일 때가 많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닫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어른은 밥상에서 먼저 말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폭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책임입니다. 젊은 사람은 진실을 급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진실을 따뜻하게 담아 건넵니다. 밥상은 진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완벽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친 사람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누군가의 말이 거슬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격하지 말고 속으로 한 번만 되뇌십시오. 지금은 밥상이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그 얘기는 밥 먹고 하자. 이 한 문장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안전한 자리다. 그 안정감이 쌓이면 대화도 돌아오고 웃음도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밥상은 몸을 먹이는 자리이면서 운을 먹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에는 기운이 붙습니다. 기운이 붙는 집에는 사람이 머뭅니다. 사람이 머무는 집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기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곧 당신의 가정을 살리고 당신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다시 따뜻하게 시작해 보십시오.